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리뷰를 해드릴 차 바로 앞에 놓인 이 차 굉장히 재밌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이제 2022년형으로 새로 나온 미니입니다. 자, 미니 모델 중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는 뉴 미니 컨버터블 쿠퍼 S, 그리고 위에 보시면 컨버터블, 이렇게 모양이 있죠. 네, 컨버터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귀엽지 않으세요? 딱 봐도 뭔가 장난감 같은 뭔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 차 성능 자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을 잘 담아낸 그런 차입니다. 디테일한 모습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세련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된 이런 뭐 휠 스포크 같은 부분들, 그리고 주유구 같은 경우들, 뭐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면에서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 특히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엠블렘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무광으로 뭔가 처리하면서 보다 더 세련미를 더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와, 우리나라 차 이런 거 없지, 우리나라 차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디자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리 눈처럼 동그란 저런 주간주행 등 모습을 띠고 있는 저 헤드램프 모습,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죠. 그런 모습들에 가운데에는 지금 터보 엔진을 달고 있다, 4기통 터보 엔진을 달고 있다 라고 해서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이렇게 따로 파놓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 특징이라고 좀 잡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예전에 나왔던 모델보다는 좀 달라진 부분, 요 가운데 있는 범퍼 부분 있죠. 요 범퍼, 요 스커트 부분이 색상을 통일성을 줬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범퍼와는 그때 검정색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모델은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통일성을 줬다. 이 부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이드에는 원래 아래쪽에 포그램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포그램프가 사라지고 에어 커튼을 만들었어요. 에어 인테이크를 만들면서 보다 더 에어로 다이나믹을 강조하는 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컨버터블이잖아요. 저는 이 컨버터블 모델의 전체적인 균형감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A필러, 아까 뭐 좀 잠깐 살펴봤지만 A필러 부분도 굉장히 앞쪽으로 좀 많이 서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안에 있는 실내 볼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2명 정도 타면 괜찮은 정도의 사이즈이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런 컨버터블 느낌을 살렸기 때문에 좀 공간감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요 균형미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나 쿠퍼 S다 라고 레터링을 딱 박아 놓으면서 옆쪽에도 이 사이드 뷰 미러 쪽에는 이 방향지시 등의 라인이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요 아래쪽으로 요 스커트 모양으로 딱 사이드 방향지시 등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일관되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포인트들을 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래쪽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휠 아치 부분, 그리고 이 차량의 아랫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처럼 보입니다. 이걸로 투톤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차에 좀 마감을 좀 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으로 이 주유구, 그 다음에 요 휠 스포크,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세련미를 더하네요. 이게 마치 뭐 무슨 커스텀한 것처럼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을 줬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컨버터블은 천 재질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가 올 때는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마감 자체는 웬만한 방수가 다 됐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도 다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모습입니다. 자, 뒷모습도 기본적인 이런 테일램프 부분에서 요 유니온잭 모양으로 새롭게 이제 또 페이스리프트 한 부분들, 이런 거 너무 독특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안정감 주고 뭔가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태생이 영국이어서 유니온잭을 심어놨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서 전체적인 그런 세련미를 더했다, 디자인적인 감각을 굉장히 창의적인 감각을 잘 살렸다, 이 부분에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후진등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 머플러 부분이 가운데로 모이는 부분들 있죠. 두 개의 머플러가 가운데로 모이고 이렇게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살렸다, 그리고 좀 유니크한 모습을 좀 더 강조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요 적재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에 버튼을 하나 누르면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열리지 못해요, 위쪽으로. 보통 해치백이나 이런 스타일은 보통 위쪽으로 하나 딱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어떤 좀 제약이 있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열리게 된다. 그랬을 때 요 안에 실리는 것들, 지금 우산이 하나, 장 우산이 하나 이렇게 실려 있네요. 자, 이 공간 자체는 그렇게 공간감을 높일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좀 그래도 물건들은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이즈 자체가 안으로도 깊어. 그리고 위로는 뭐 높이가 별로 없는데 아래로 좀 깊게 파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는 또 이런 메쉬 그물 소재로 이렇게 또 작은 물건들 이렇게 담을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뒷좌석을 또 당기면은 이렇게 2열이 접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또 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느낌의 트레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로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80kg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뭐 예를 들면 뭐 가까운 근교로 나갔을 때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열어놓고 이 위에 트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도 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열리고요. 네, 그리고 요거 길게 한번 또 꾹 눌러주면은 아예 컨버터블 다 전체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컨버터블 전체를 다 열어놨고요. 이렇게 오픈카가 됐을 때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공간이 좁고 뭐 최대한도 효율성을 살린 뭔가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이런 커버가 다 들어가진 못하지만 어쨌든 열어놓고 났을 때는 약간 리어 스포일러 느낌도 나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색깔도 전 솔직히 너무 좋아요. 이런 색깔 흔치 않거든요. 파스텔 톤으로 뭔가 이런 좀 약간 연한 팥죽색 같은 이런 색상도 너무 재밌게 잘 뽑아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차 같은 저 연두색 같은 색상도 형광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엄청 튀어 보이지도 않아. 그냥 봤을 때 그냥 굉장히 그냥 딱 적당해, 뭔가 느낌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에 대한 이런 색상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 색상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뭔가 이런 특징들, 너무 갖고 싶은 차야 진짜.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야, 나 좀 제발 뭐 가져가, 이런 느낌을 계속 전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뒷좌석은 타보지 않고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이 앞좌석은 제가 지금 몰았을 때 딱 적당한 사이즈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런 만큼 뒷좌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를 봤을 때는 여기 너무 좁아요. 못 앉아. 그러니까 뒷좌석은 그냥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도 정도로 놨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뭐 아이소픽스도 있고 뭐 안전벨트도 있고 뒷좌석에 앉아라 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거의 등받이가 90도로 서 있어요. 이거 앉아서 갔다가는 정말 디스크 걸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거리를 갈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거의 뒷좌석은 가기 어려운 애매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여지고, 앞좌석도 보시면은 운전석 옆에다 막 짐들을 막 실어놨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간적인 활용도는 그렇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한번 실제 차량을 타고 주행하는 느낌이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행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소형차 중에서도 프리미엄급 그런 소형차를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유일무이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또 미니에 대한 또 기대감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차고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더 보여줄 수 있을지, 특히 이제 도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앵글 자체가 제가 좀 뒤로 더 와이드하게 빼서 이렇게 찍고 싶은데, 지금 보조석 이 의자를 뒷자리로 다 밀어놨거든요. 밀어도 지금 이 사이즈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어정쩡한 약간 그런 좀 사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조금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모델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미니는 겉에서는 되게 예쁘고 한데 3천만원 4천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차치고는 실내는 완전 꽝이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요 가운데 계기판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계기판이 없었던 그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계기판이 나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이제 살려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좀 이렇게 제가 시야가 멀리 안 보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이러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것도 많이 좀 바뀐 부분이 뭐냐면, 가장 먼저는 앰비언트 라이트, 요게 조금 가장 먼저 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테두리에 뭔가 이런 균형 있게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기보다는 조금 균형을 조금 불균형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앰비언트 라이트 모양도 되게 독특하게 문양을 이렇게 넣어서 바꿔놨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고 막 이런 건 아닌데 미니에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 사이즈에는 맞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를 제가 이렇게 딱 잡으면은 굉장히 두툼하니 이게 작은 차의 스티어링 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게 조금 스티어링 휠 자체가 과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작은 그런 사이즈 스티어링 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 좋고, 그리고 요 왼쪽과 오른쪽 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기능들을 심어 놨는데요.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는 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미디어 버튼들, 뭐 볼륨, 높낮이 이런 것들 다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지금 터치식 방식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요. 요 아래쪽에는 터치식으로 다 구동할 수가 있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튼식으로 방식으로 또 밑에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셔틀 방식, 조그 방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구성까지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앤 스탑 버튼, 시동 버튼이 이쪽에 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죠. 원래 이게 뭐 전투기나 뭐 이렇게 비행기나 이런 데서 이렇게 버튼 위아래로 똑딱똑딱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서 재미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작아 앉았을 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작아 보인다는 느낌은 거의 안 들어요. 거의 안 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 왜냐하면 이 A필러가 상당히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많이 물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각도 자체가 굉장히 높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몰면서 딱 받는 느낌은, 각도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앞하고 내 운전자 시야하고 이 앞에 그 공간감, 요 볼륨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차를 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 같다는 느낌이 진짜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되게 넓어요. 여기 공간이 엄청 넓어. 막 그런 것들은 이게 진짜 결코 작은 차는 아니구나. 그냥 적당하게 사이즈 자체를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사이즈 자체를 잘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초반에 어떤 그 치고 나가는 그런 좀 가속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컥거림이라든가 막 팍 치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안 나요. 이 차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솔린 터보 엔진이 지금 장착이 됐어요. 4기통 터보라고 하는데, 원래는 터보 같은 모델은 조금 터보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터보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터보렉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터보렉이 거의 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초반에 이렇게 막 치고 나가고 달리고 할 때 그냥 제때제때 잘 받아줘, 이게 이 차량이. 그래서 이렇게 언덕길 올라갈 때도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로틀 밸브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열려주면서 공기의 양을 적재적소에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뭔가 저속 구간에서 뭔가 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네, 그런 차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또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타는 차는 쿠퍼 S이기 때문에 4기통 모델이 되겠고요. 192마력의 28 토크의 출력과 힘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 정도 힘이면은 192마력, 이 작은 차가 192마력이 얼마나 힘이 넘쳐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13에서 13.5 요 사이, km/L 요 사이를 복합 연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연비에 이 정도 힘에 요 정도 사이즈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재밌는 차, 진짜 재밌는 차예요. 이거 가솔린 모델이잖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이 세팅이, 이 서스펜션 세팅이 독일차답게 조금 하드한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막 불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을 다 많이 태우고 다니는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차는. 근데 내가 재밌는 운전을 할 때에는 그 정도의 그 서스펜션 진동 그 느낌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느낌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강변북로를 좀 타봤습니다. 자, 이제는 안정적으로 지금 도심 구간을 좀 빠져나왔고요, 재미있게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구간을 달려볼 때 고속도로 구간에서 또 어떤 또 안정적인 모습, 또 재밌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지 기대를 갖게 만드는 차인데, 뭐 승차감에 이런 거 솔직히 좀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금 좌우를 바라볼 때 사각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A필러가 밖으로 많이 길게 좀 이렇게 직각으로 쓰면서 사각을 많이 없애줬고요. 그리고 지금 요 리어뷰 미러, 사이드뷰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좀 작지만 바깥쪽에 이렇게 달려있다 보니까 이 A필러 안쪽에 있는 공간으로 사각이 사라져 가지고 오히려 시야 감지가 너무 좋아요. 예, 좌우 이런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개방감도 주고 안정적이다 라는 부분도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늘렸어요. 자, 그거는 어떤 또 강점을 지닐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쿠퍼 S 모델 이후부터는 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이 지금 여기 왼쪽에, 요 버튼이 이쪽 위치에 있고요. 그거를 이따가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한번 작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좀 약간 오토바이 계기판 같은 뭔가 조금 어설픔은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계기판 요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햇볕이 비쳤을 때는 반사가 되지 않도록 요 필름 자체가 무광으로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빛이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빛 반사가 되지 않는 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거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 지금 제가 앉아있는 높이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거 뭐 조절하면 뭐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거 굳이 안 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요 디스플레이와 이 스티어링 휠 위쪽, 제가 딱 편하게 놓는 이 위치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실제로도 이게 많이 겹쳐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른 뭐 구성 요소들은 아직까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개방감, 이런 게 되게 공간감이 너무 좋아서 뭐 작은 차 몰고 뭐 소형차 몰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느낌 괜찮네, 재밌네. 그리고 이 시트도 굉장히 편해요. 뭐 가죽 재질이 약간 나파 가죽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나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가죽 재질에, 그리고 이 허벅지 라인도 공간을 좀 살짝 앞으로 이 받침대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허벅지가 좀 더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운전자가 주행했을 때 좀 편한 요소들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드라이빙 모드 이 안에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한번 작동해 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속도계하고 자동차 모양 요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앞뒤 거리 간격 세트 플러스 세트 마이너스를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70km로 지금 작동이 구동이 맞춰져 있고요. 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70, 71 뭐 이런 식으로 1km씩 바뀌는 건 동일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길게 한번 꾹 눌러주면은 이게 버튼이 깊게 들어가면서 10km 단위씩 바뀝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같이 작동이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운전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앞뒤차와의 거리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80km 속도까지 범위 안에서 앞차와의 간격도 맞춰주고, 그리고 내 차가 자연스럽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달릴 때에는 이렇게 막 앞차가 이제 빨리 지나가면서 80km까지 속도를 올려야 돼. 지금 여기서는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다가 앞차가 속도가 나가니까 80km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가속을 세게 하는데 생각보다는 얘가 조금 나 빨리 따라가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막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좀 나름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작은 차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대신에 공간감은 뒤쪽 자리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 뭐 예를 들면 한 175에서 180 사이 되는 성인 남성이 탔을 때에는 그 뒤쪽 자리는 거의 포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보조석도 뒤쪽에 누굴 태우기도 굉장히 힘들어. 솔직히 막 이렇게 되게 불편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두 자리가 거의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뭐 짐 정도 실는 정도, 뭐 그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차는 지금 컨버터블 차량이기 때문에 사이즈 공간에 대한 그런 좀 제약이 더 많죠. 대신에 이제 컨버터블 차량의 장점은 이런 오프로드 길을 가거나 좀 이렇게 탁 트인 뭔가 좀 자연으로 나왔을 때 이 차량 문을 열고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잠깐 한번 열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단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처음 한번 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딱 눌러주면, 요거 버튼 또 눌러주면은 아예 전체가 다 열립니다. 근데 지금은 살짝 한 번만 요것만 눌러주면, 네, 이 정도만 열게요. 지금 햇볕이 너무 덥고 바람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개방감, 진짜 개방감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요만큼 열리잖아요, 썬루프가. 근데 지금 이거는 썬루프가 전체가 이만큼이 열리니까, 물론 바람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개방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지금 더워서 그렇지, 조금 더운 날만 아니면 와, 이거 진짜 괜찮은, 이 정도만 열고 다녀도 진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닫아 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많이 바꾸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 차량 자체가 그만큼 또 니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에 대한 그런 장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많은 변화를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 좀 아쉽다, 뭐 가면서 조금 이 부분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특히 타기에 이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잘 잡아냈고요. 그리고 안전사양, 편의사양 부분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지금 안전사양, 편의사양, 이 모든 걸 다 잡았고, 쿠퍼 S 그리고 컨버터블 차량, 뭐 3도어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대가 지금 4,600만원, 4,800만원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싼 값이 아니죠. 그 정도 가격이면은 거의 국산차 중에서는 준대형급 뭐 이런 차들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단지 이거를 가격대만 놓고 볼 것이냐, 그렇게 못하죠. 미니를 선택하는 구매층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지난해까지 연간 판매량이 10,000대를 꾸준하게 넘어왔거든요. 그 말은 수입차 시장에서 이 10,000대라는 의미는 이 차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되고 로열층이 있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차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 10,000대를 돌파한 이 차량, 그만큼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로열층을 가지고 로열티를 가지고 충분히 접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차는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펀한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차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지금 이런 대안이. 그냥 뭐 경차? 우리나라 경차들 이런 거 사이즈 비슷하니까 말도 안 돼요. 그만큼의 퍼포먼스 성능이 당연히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스포츠카나 아니면은 뭐 수입차 중에서도 조금 더 사이즈를 좀 더 키운 차들, 이런 차들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아기자기한데 뭔가 강력한 힘도 나오고 도심 구간에서 쏙쏙 잘 빠져나가고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쟁 모델이 없어요. 지금 딱히 안 떠올라요. 우리나라에 뭐 피아트의 500C 뭐 이런 차들이 들어왔다가 뭐 그런 차인데 뭐 물론 비교 대상 안 되겠지만 사이즈나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거의 비교 대상 볼 수 있는데 발렸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더 이상 판매도 안 되고 뭐 하면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미니는 정말 확고하게 잘 잡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줄 만하고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세컨카 정도로 뭐 작은 차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꼽는 차가 미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미니를 꼽는지 대충은 알 것 같지만 직접 몰아본 적은 없으니 저도 뭐라고 뭐 말씀을 드리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몰아보니까 왜 미니를 꼽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끄고 그냥 제가 그냥 엑셀링 하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엑셀링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게 통통 튀는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불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엉덩이에 뭔가 이렇게 허리까지 뭐 약간 좀 충격이 이렇게 오는 그런 차면은 되게 힘들겠지만, 지금 이 차는 그런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불쾌함 없이 그냥 다가오니까 솔직히 운전하면서도 뭔가 재밌다? 선입견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요. 재밌는 차인 것 같아요. 화면이 막 흔들리는 것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도로가 그렇게 막 고르지 않지만 보통 이 정도까지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진동이 더 느껴지긴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뭔가 좀 재미있는 차 뭐 이런 것을 원할 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정숙성이 뛰어나고 편한 차를 원한다면 그건 대안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부분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내 모습에서도 이런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시보드 아래쪽에 이런 상단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질을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하면서 조금 더 고급감을 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아래는 톤을 두 개를 아예 대조를 줬어요. 그래서 브라운과 블랙 계열을 잘 나눠 쓰면서 이 차가 나름대로 조금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어설픈 구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조금 나름 고급스러운 구성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차 성능들 뭐 이런 거 다 뭐 짚어드리고 이런 거 좋은데, 이 차는 솔직히 여성분들도 제 리뷰를 좀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몰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차 같아.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작은 차를 몰았을 때 어떤 그 주행할 때 그 큰 부담감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차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뭔 차가 없었는데, 이거 그냥 도심을 모는데도 재밌네. 그냥 도심 구간을 몰아도, 밀리는 길을 몰아도 재밌어요. 막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재미들도 있고, 뭔가 자신이 생겨요. 나 이 차와 내가 한 몸이 돼서 뭔가 주행을 할 때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곳도 좁은 곳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몰기에도 너무 재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이 차를 몬다면, 그렇다면은 더 재밌게 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드라이빙 모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드라이빙 모드는 지금 요 오른쪽 센터페시아 쪽에 오른쪽 부분에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지금 스포츠 그린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면은 바뀝니다. 지금 한번 올리면 스포츠, 한번 내리면 미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노멀 모드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리면 그린, 에코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비를 뭐 최소화하기 위한, 뭐 연비 소비를 최적화하기 위한 세팅,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각자에 맞춰서 이런 모드를 세 가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에는 일단 계기판 색깔이 빨간색,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일단은 엔진 엑셀을 밟았을 때 엔진에 대한 어떤 그 소음이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엑셀링이 조금 더 민감해졌네요. 생각보다 엑셀링이 조금 더 반응이 좋아졌어요. 반응이 좋아지고, 반응이 좋아지고, 일단은 차를 모는 데 있어서 괜찮네요. 네, 반응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로 가볼게요. 그린 한번 가볼게요. 네, 그린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좀 하나 좀 밟았을 때 붕, 밟으면 붕, 약간 이런 느낌. 그거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대신에 운전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에코 모드 놓고 하면은 뭐 연비엔 좋을 수 있겠지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약간 좀 몰아보니까 재밌는 게 스포츠 모드거든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놓고 가볼게요. 계속 이제 엔진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니까 뭔가 진짜 스포츠카 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차를 못 몬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차의 구매 비중이, 그러니까 미니에서의 포션은 물론 이 작은 미니가 한 50% 되지만 이 차를 또 구매하시는 연령대가 40대 50대도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더 이상 뭐 이거는 젊은 사람들의 뭐 어떤 그 아이콘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차 원하고 귀엽고 뭔가 나한테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를 원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차량을 선택할 때 실용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놓고 고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TV기자의 이번에 새로 나온 미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실 리뷰였습니다.